우리 그 인생은 그야말로 문화가 여러 사람에 의해서 그걸 토대로 해서 발전이 됐는데, 고전이라든가 과거의 선인들이 이루어낸 그러한 발견이라든가 발명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의 토대를 한 게 많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매우 놀라운 건 2015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투유유 교수는 1955년에 북경의과대학을 졸업해갖고 북경중의학연구원에서 약물을 연구했는데, 이게 얼마 후에 세계를 놀라게 하는 중국의 문화혁명, 그러니까 홍위병의 여파로 지식인들을 하방을 시켰는데, 제가 그 불란서에서 당대의 그 북경대 전준공 총학생 회장을 한 사람하고 아파트를 같이 썼어요. 그래서 자주 만났는데, 이 당시에 교수는 5년 내지 7년 그 벽지에 가갖고 땅만 팠다고 그럽니다. 근데 자기는 전준공 총학생 회장인데다가 이때에 자기가 물리학 교과서를 책을 저술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만인 앞에서 자비판을 하는데, 그 이유가 네가 정신이 썩어 빠져갖고 진급하려고 책을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걸로 해갖고 무려 4년간 산에 가갖고 땅만 봤다고 그러는데, 그래갖고 자기가 이 보통 중국 사람보다 2배는 힘이 세다고 그럽니다. 바로 이와 같이 왔는데, 바로 투유 교수는 다양하게도 하방은 오질 않았어. 그 이유는 간단해. 말라리아가 그냥 권창을 해갖고 하방을 가지를 않고 그대로 연구원에 있게 했답니다. 그런데 이 투유 교수가 고전에서 옛날에도 말라리아가 있었으니까 처방이 있을 거다, 그래갖고 그냥 계속 봤는데, 여기에 기원 3세기경에 동진의 가롱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주 비급방을 만들었는데, 그 속에서 개똥쑥의 아르테미시안이 말라리아를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 그런 걸 보고서 쥐와 원숭이에 적용을 해봤더니 그냥 이게 상상할 수 없는 효과를 나타내요. 그래갖고 자신이 직접 임상실험을 했더니 엄청난 거를 해서, 뭐 사실은 지금은 임상실험을 자기가 직접 하는 건 연구윤리위원회의 제속감입니다. 하여튼 그래갖고 대성공을 해서 아르테미신을 공급한 데는 95%의 말라리아가 퇴치를 됐다는 겁니다. 그래갖고 그냥 곧바로 노벨상을 받은 거예요. 이게 아주 그냥 극히 빠른 건데. 그랬는데 우리가 잘 알려진 허준의 동의보감에 개똥쑥이 청어라고 해서 약초로 나와갖고, 이게 사실은 개똥쑥은 아시아 전역에 널리 자생하는데, 동의보감에는 열을 내리고 더위 먹는 증상을 치료하며 몸이 달아오는 증상을 없애고 학질을 치료한다. 이게 사실 투유 교수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학자들이 만일 이걸 발견했다 그러면 노벨상을 받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자, 이와 같이 고전에 담긴 아이디어를 찾는 것도 상당히 중요되는 얘기죠. 그렇지만 고전이 만사형통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전은 고전 시대의 과학 지식이 들어가 있는 것이라서 현 지식과 비교해갖고 진짜 말도 안 되는 방법이 많아요. 그 유명한 허준의 동의보감에 이게 말이 되느냐, 저거는 목을 메고 죽은 사람을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인공호흡을. 여기서 죽은 사람입니다. 물에 빠져 죽은 사람 살리는 법도 있습니다. 물을 빼면 된대요. 아들 만드는 법도 있어요. 임신 4개월에 약을 복용하는데 방술로 가능하다. 임신되면 도끼를 임신부 옆에 몰래 집어넣고 활시우 1개를 뭐 붉은 주머니에 싸서 어쩌고 저쩌고, 남편의 머리칼과 손톱 팔톱을 잘라 임신부 머리가 잠자리 밑에 갈아놓으면 글쎄 아들이 펑펑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이와 같은 내용이 동의보감에 있다는 거를 알면 정말 놀라실 겁니다. 그러지만 이거는 동의보감 시대의 과학기술이고 이렇다. 그러니까 무조건 말고 닳도록 고전을 신빙할 거는 아니다. 뭐 이거에 대해서 분석을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중요한 거는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추리력을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새로운 추리력을 키우는 아이디어는 형사가 범인을 찾는 수사법과 유사하다는 거죠. 살해사건이라면 증거를 갖고 누가 범인일까를 추론하죠. 자, 이럴 때 중요한 거는 논리적 허점을 찾는 일에 신경을 써야 돼요. 여기서 보면 잘 알려진 셰익스피어의 베니스 상인의 샤일록이 빚을 못 갚자 네 엉덩이 한 근을 띈다. 이런데 여기에 논리의 허점이 뭐냐면, 좋다, 한 근을 띄워라. 그런데 피를 흘리지 말고 띄라 이거예요.
요거가 논리의 허점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거를 언제든지 어느 상황에서도 제시할 수 있는 거를 해야 된다. 이런 거에서 필요한 것이 계량 분석이 창조의 기반이다. 이게 어렵게 만화에서 나왔습니다만 아르키메데스를 아주 잘 아실 겁니다. 유레카라고 해서 목욕하다가 나 찾았다. 부력에 대해서 하는데 내용은 간단해. 문제를 인식하는데 일단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지 변장을 한다. 그 다음에 준비를 해갖고 그거에 대한 생각을 하면 그러면 금방 나오지는 않는 경우가 많다. 좀 잠복하면서 계속 사는데 어느 때 갑자기 영감이 생기고 문제가 해결이 된다. 이런 거를 생활화하면 아주 말끄러먹게 된다. 이런 얘기. 이러기 위해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가지치기를 생활을 하라는 얘기. 이것은 무슨 소리냐면 대발명이나 연구 아주 커다란 것들, 노벨상을 받든지 이런 것도 사소한 것부터 시작되는데,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의 예전에 라디오에서 최초의 공개 방송으로 20곡개가 있습니다. 이 20곡개는 5명의 박사가 나옵니다. 재치 박사라고 그러죠. 인기인, 사회인, 저명 인사로 해갖고 이게 그 당시에 최고의 청취율을 했는데, 이게 20곡개니까 20번의 질문을 통해서 문제를 맞추는 거예요. 진행자가 첫 번째를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는 동물성 문제입니다. 그럼 이제 재치 박사들이 5명은 구시렁구시렁 돼갖고 한 다음에 사람입니까? 진행자가 맞습니다. 그럼 한국어가 지냈어. 그러면 재치 박사가 한국 사람입니까? 정치가입니까? 독립운동을 하신 분입니까? 이렇게 쪼로를 하나씩 올린 다음에 내용 보면 딱 얘기가 되거든요. 독립운동을 한 사람이라면 딱 저기 하니까 그러면 임시정부의 요인입니까? 거기다가 남북협상을 주도하셨습니다. 이렇게 딱 하면 그냥 금방 나와갖고 백범 김구 선생이 아닙니까? 그러고 나오는데 20곡에서 13번 이상으로 넘어간 것이 없다고 그래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이 얘기는 5명이 가지치기를 해서 각자 5번씩 생각을 하니까 이런 것에 추리로 해갖고 결론을 만들 수 있다. 바로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친구 5명만 만들어봐라. 그래서 이 5명이라도 만들어서 5명의 5가지 생각으로 한다 그러면 아주 어려운 문제도 쉽게 풀 수 있다. 이것이 잘 알려진 알파고에서 이세돌을 이기게 된 그러한 그 알고리즘의 틀입니다. 자, 여기에서 현대 문명은 인간의 꿈을 현실화시키는 과정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랬는데 꿈도 꿈 나름이라고 되는 거죠. 개 꿈은 꾸지 말라고 그러는데 전 우주하에서 아인슈타인이 빛의 속도가 30만 킬로미터 넘을 수 없다고는 이 우주 안에서는 타임머신이라는 게 만들어질 수가 없고 공간 이동이 만들어질 수가 없고 초광속 이동이 만들어질 수가 없고 투명인간이 만들어질 수가 없고 특히 영구기관이 만들어질 수 없다. 이런 대전제는 알고서 도전을 하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불가능에 기초한 상상은 효자가 되죠. 그것도 덤비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영화라든가 애니메이션도 마음껏 할 수 있어요. 그래갖고 터미네이터, 타임머신, 심지어는 아카데미상까지도 탔을 정도니까 그만큼 탄탄한 이론으로 해갖고 그거를 기초한 상상은 효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만 전제적으로 불가능은 알고 시작하니까 이렇게 재밌는 것들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과학에 기초한 상상은 오케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실현화가 되는 건 르미에르가 불란서에서 달 탐험을 영화가 나오자마자 만들었는데 그게 지금 실제로는 로켓으로 쏘아갖고 달에 왔다 갔다 하고 화성도 가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게 중요한 거. 그런데 그거는 로켓이라든가 이런 개념을 넣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 사실에 근거한 허풍 같은 게 자산이 될 수 있는데 서유기의 화염상 아주 유명하죠. 이게 세계에서 제일 큰 온도계입니다. 그 사람이 제가 밖에 나가서 저거 사진을 찍으려고 그랬더니 사진만 찍고 총알같이 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봤더니 52도더라고요. 그 당시에. 참 평상시가 50도가 넘는다고 그래요. 자오강 그랬는데 바로 이 허풍을 서유기로 만들어서 서유기가 베스트셀러가 되는 그런 요건이 됐다는 거죠. 이와 같이 해갖고 해서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여기에서 스티브 잡스가 보통 사람입니까? 그건 뭐냐면 선진국은 인류에 공헌할 수 있는 질문 틀을 만들어 온 나라다. 그래서
정답 찾기보다는 질문하기를 앞서서 해야 된다. 그래서 학교에서 뭘 배웠느냐가 아니라 학교에서 뭘 질문을 했느냐가 중요한데, 메리 올리버 박사가 뭐라고 그랬느냐. 이 우주에서 우리에겐 두 가지 선물이 주어진다. 사랑하는 힘과 질문하는 능력이다. 이 두 가지는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는 불인 동시에 우리를 태우는 불이기도 하다. 좋은 질문이 좋은 답을 주고 구체적인 질문이 변화의 점이 된다. 이런 내용을 알고서 앞으로 4차 혁명에 도전을 한다는 얘기죠. 자, 이러다가 보니까 질문을 생활하려는 게 꼭 뭐 선생님한테만 전문가한테 질문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보고 생활하는 거를 그것에 외래는 거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잘 알려져 있지만 저 프레밍이 페니실린을 만들었는데, 이 페니실린은 잘 먹는 불란서의 로크포르처럼 저렇게 푸른 곰팡이가 들어가 있는 치즈입니다. 먹죠. 그런데 이게 특별한 거는 우측 상단부에서 이렇게 병균들이 있는데 맨 위치기 동그랗게 조금 이렇게 변했어요. 프레밍이 바로 그걸 보고서 이게 왜냐 그랬더니, 그게 글쎄 푸른 곰팡이가 거기 내려갔고 죽였다는 거 아닙니까? 세균들을. 바로 이거를 포착하는 적이지만 왜라는 것이, 그게 왜라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아주 잘 알려진 얘기인데, 허시 스펜서가 마이크로파를 연구하는 중인데 어떻게 보니까 주머니에 설탕이 녹았는데 이게 뭐 열을 본 적이 없어요. 아, 그래 좀 이상하다. 자기가 실험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건가 보다. 그래갖고 옥수수를 집어넣었더니 글쎄 조금 있다 팝콘이 되더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마이크로파를 연구하면서 열을 이제 만들 수 있다. 그래갖고 우측에 있는 게 최초의 전자레인지입니다. 이 내용에서 옥수수하고 설탕 녹는 거를 보고 그냥 넘기질 않았다는 거죠. 이와 같은 것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행운은 준비한 사람들의 목이라는 거예요. 파스테르가 전살균이고 세균 뭐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학자들이 엄밀하게 검토한 바에는 그 파스테르 연구의 90%가 틀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게 폭발적인 인정을 받아갖고 결국은 그것이 현대문명의 기초가 됐는데, 아, 이거는 행운을 준비된 사람이, 이 사람이 그런 거를 갖고서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된다는 거죠. 자, 이러면 그런 지식들이고 뭐니고 이런 거는 어떻게 하냐, 뭐 알아야 면장을 하는 거 아닙니까? 알아야 면장을 하는 데는 정보 수집을 게을리지 않아야 된다. 이게 문제점에 적절하게 되어 오는데, 그래서 책을 많이 읽어보면 이렇게 지식들을 얻는 뭐 이런 것이 되고요. 그 다음에 책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분야를 통해서 많이 보고 경험하면 좋다고 그래서 취미도 자산이 될 수 있는데, 하퍼에 나온 사람을 따져보면 거기에 들어가는 그림 하나하나를 보면 엄청난 역사하고 과학하고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메모 습관 중에서 꿈도 아이디어 창고라는데, 뭐 잘 알려진 켈러가 벤전고리를 꿈에서 발견했다고 그러죠. 보호의 원자구조고, 식물의 광합성도 레비 박사도 꿈에서 얻었다고 그러는데, 꿈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아니라 뭐 꿈 같은 거에 가서 역시 개꿈이라고 얘기할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발 앞서 무언가 생각하고 고민을 하는데, 오늘 저녁, 내일, 일주일, 한 달, 1년, 10년, 30년, 50년 이런 정도에 대해서 이렇게 사전에 좀 검토하고 정리하는 거 있으면 4차 산업혁명에 아주 좋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